안녕하세요. 2학년 1반 여러분. 그동안 중간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았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1910년대에 일제가 실시한 무단 통치의 방식과 그다음에 토지소 조사 사업을 중심으로 한 수탈체제 확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일제가 실시한 무단 통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1910년대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되거든. 그 토지 조사 사업의 실시 방법과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일제가 국권을 뺏어간 다음에 우리 한국을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하게 되고 조선 총독을 파견하게 되지. 근데 그 조선 총독은 일본군 현역 육군 혹은 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이 됐어. 그래서 그 총독은 한국에서 입법이라든가 사법, 행정, 군대 통수권과 같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조선의 총독은 군인들이, 즉 무관들이 통치했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라는 명분으로 중추원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거든. 그런데 이 중추원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느냐면 대부분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 매국노로 구성이 됐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 민족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할 수가 없었지. 자,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실시한 그 통치 방식이 뭐였냐면 헌병 경찰제를 실시해. 자, 경찰이라고 하면 치안을 담당하는 민간인이잖아. 그런데 일제는 우리를 식민 통치하면서 군인, 즉 헌병이 경찰을 치안을 담당하도록 했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헌병 경찰은 직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서 재판 없이도 벌금이라든가 구류, 감금, 게다가 태형까지도 실시할 수 있었지. 그래서 일제는 1912년에 조선 태형령까지도 제정을 했어. 자, 이 태형령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료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야 돼. 이게 나오면 1910년대에 무단 통치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는 거야. 자, 태형은 감옥 또는 직결관서에서 비밀리에 해야 한다라는 거고, 특히 이 태형은 조선인에 한해서만 적용하게 돼. 즉 한국 내에 있는 일본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조선인만 적용하는 거야. 이러한 야만적인 그러한 처벌 방법을 조선인에게만 했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엎드리게 하고 볼기 부분을 노출시켜서 테러 친다라는 등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담았단 말이야. 얼마나 일본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통치했는지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일본은 당연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을 했어. 그래서 대한매일 신보를 비롯한 수많은 신문들이 폐간이 되었고 결사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민족운동 단체도 만들 수가 없었지. 또한 교육제도 역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을 위주로 교육 정책이 만들어져. 여기서 말하는 보통교육은 초등교육이야.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제공하지 않고 따라서 일제 식민통치에 순응하는 노예적인 인간을 양성하고 또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통치 방식을 썼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하자. 자, 그럼 지금까지 그 식민 통치 방식에 대해 살펴봤고, 자, 그러면 다음은 뭐냐면 이런 무단 통치기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식민지 경제 수탈 정책, 즉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이것도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돼. 1912년부터 18년까지 실시된 것인데 이것은 총독부가 토지 소유자들을 파악을 해서 이들에게 토지세를 징수를 하게 되는 거지. 그 토지세가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된 거야. 자, 이 토지 조사 사업은 방법은 기한부 신고제였어. 무슨 얘기냐면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가 자기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토지조사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를 해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 절차가 매우 복잡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민들은 제대로 신고를 할 수가 없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신고되지 않은 토지도 많았고, 또한 대한제국의 국유지, 또 공동의 소유, 공유지들이 신고가 되지 않았고, 이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조선총독부가 몰수를 했고, 이 조선총독부는 그 몰수된 토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일본인에게 헐값에 매각을 하게 된 거야.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 알아두도록 하고, 따라서 일본에서 농업 이민들이 증가를 하게 되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지주가 되는 거야. 또 한편 한국의 농민들은 당연히 자영농이었다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토지를 뺏겼으니까 뭐가 되겠어? 소작농이 되겠지? 따라서 소작농이 증가하게 되고, 소작농이 증가하니까 지주에게 땅을 빌리는 값, 즉 소작료도 증가를 하게 돼. 게다가 이 보통 소작농들은 지주의 간섭 없이 그 소작할 수 있는 권리를 대대로 계속해서 소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가 되면서 이러한 영구 경작권을 상실을 하게 되고 기한부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그전에는 지주의 간섭 없이 대대로 소작을 붙여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계약을 맺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을 맺고 그 계약 기간 동안만 소작을 할 수 있는 거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작권을 아예 뺏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소작권마저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농사 지을 수 없잖아. 그래서 만주라든가 연해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지. 자,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어. 자, 뿐만 아니라 일제는 효율적인 식민지 스탈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를 하고 한국인의 경제 활동을 제한을 하죠. 자, 특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회사령이야, 회사령. 자,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건데, 이 회사령은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은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자, 이게 허가제라는 거야. 총독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가 없어. 당연히 조선인들이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신청서를 내면 총독이 허가해주지 않았겠지. 따라서 민족 자본의 성장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외에도 어업령이라든가 광업령, 은행령 등을 통해서 수많은 자원들을 수탈해 갔어. 그 다음에 임삼, 담배, 소금 등의 전매 제도를 통해서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를 했고, 토지뿐만 아니라 임야 조사 사업도 실시를 했고, 또한 철도, 도로, 항만 등의 시설을 건설을 해서 한반도에서 한국에서 공업 원료도 수탈해가고 식량도 수탈해가고 또 일본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철도, 도로, 항만들과 같은 기간 시설이 구축이 되지. 자, 사료 좀 알아보도록 할까? 자, 토지조사령, 토지조사 사업이지. 자, 토지조사령 측량은 불령에 의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신고해야 한다는 거야. 매우 복잡하지? 자, 그 다음에 1910년대 일제가 회사령 실시한다라고 했잖아.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엇이라고? 허가야, 허가. 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 뿐만 아니라 조선 총독은 회사의 해산도 명할 수 있게 된 거지. 따라서 민족 자본의 성장, 이런 것들은 억제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무단 통치 하에서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억압적인 통치 체제 하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일제의 무단 통치, 이 무단 통치는 1910년대에 3.1운동 전까지 실시가 되는데, 3.1운동 전까지 실시된 무단 통치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실시하는 민족 분열 통치 내용은 무엇인지, 또 그 시기에 실시되었던 경제 스타일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게 될 거야.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고, 열심히 듣고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수업 시간에 참여하도록 하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